3분기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한 차례 지나갔는데요. 지금 정말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제 매일매일 좀 하락하는 그 빅테크들이 보이고 빅테크 주가가 정말 이렇게 녹는다 이런 느낌으로 줄줄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홀로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3분기 매출을 올렸어요. 정말 선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시즌에 이제 수험생들의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그 와중에도 별 타격 없이 이렇게 그 평균 점수를 유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플이 애플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익숙하긴 하지만 또 이번에 어떤 부분이 애플이 이렇게 좀 선방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올 3분기가 좀 유독 사실 예상은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 빅테크들이 정말 맥을 못 추고 있을 정도로 하락세가 심합니다. 기술주가 견인하는 나스닥 지수 가치가 올 들어 이제 8천억 달러 그러니까 1경 원 가까이가 하락을 했을 정도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올 3분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 발표를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이제 10월 26일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순이익이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전년 대비. 그 와중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메타버스 이제 투자를 많은 이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믿어달라. 10년 뒤에 다시 돌아보면 이 투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할 거다 하면서 이제 여전히 좀 투자를 계속할 것임을 좀 피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반영이 돼서 하루 만에 시총이 이제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27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에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뭐 18%까지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아이폰 매출이 좀 떨어졌을 것 같고 또 애플도 이 거시경제 영향을 좀 피하지 못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거죠.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는 이날 7%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좀 상승세를 지키면서 이제 애플이 있어서 그래도 전체 빅테크들이 그렇게 출렁이진 않았다. 애플마저 그랬다면 이제 좀 주식시장에 패닉이 왔겠지만 좀 이를 지켜줬다. 든든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감사카드를 쓰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아주 소소한 일에도 뭐 때문에 고마웠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있는데 애플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이런 기업들한테 땡큐 카드를 써야 한다. 상대적으로 돋보였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플의 실적 자체만 보면은 애플의 주력 매출원인 아이폰 매출이 이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 또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서비스 매출 역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고루 다 좋은 점수를 받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애플이 이렇게 매출을 선방한 데는 애플의 저력이 있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다른 빅테크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단독으로 봤을 때 눈부신 실적이 아니지만 좀 그 주변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발표하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발표를 한 뒤에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도 반영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설명해드리면 애플이 이제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한 901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제 한 128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레퍼니티브가 집계한 전망치 889억 달러를 이제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순이익도 207억 달러로 약 29조 원, 하나로는 29조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선방을 했는데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미시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강달러 상황이 아니었으면 애플의 매출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을 것이라면서 굉장히 아쉬운 표했고 이 매출이 두 자릿수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오로지 외부 환경 때문이지 이제 애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 요인이 좀 원인이 됐다라는 점 분명히 했는데요. 제품군별로도 한번 매출 추이를 살펴볼게요. 이제 애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9.6%
10% 오른 426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한화로는 약 60조 원인데요. 이게 전체 매출의 47%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시장 전망치인 432억 달러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거 좀 저조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엔 이른 게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가 9월 16일 날 출시가 되면서 실제 이 3분기 실적에는 8일밖에 판매량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판매량 반영은 4분기에 이뤄질 거니까 이제 그때를 좀 더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폰 14 시리즈가 반영된 건 적었다 보니까 이 아이폰 매출이 실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는 좀 투자자들이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게 뭐냐, 효자가 뭐였냐 하면은 맥 제품군이었는데요. 무려 전년 대비 같은 기간 25%가 성장한 11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16조 원으로 맥 3분기 매출에 신기록을 세웠어요. 시장 전망치가 9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20억 달러 넘게 선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 이상 높은 기록을 보인 건데요. 루카 마이스트리 애플 CFO가 이제 그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맥의 이번 저력은 시스템 온칩, 차세대 시스템 온칩 M2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와 그리고 맥북 프로 14명의 판매량과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또 동시에 이제 지난 2분기에 공급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수요가 이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좀 판매량이 달성이 됐고 또 공급적으로도 채널 다각화에 성공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애플이 계속 지난해에는 아이폰의 그 신규 이용자 유입이 역대 최대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맥에서도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3분기 맥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에 처음 맥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이용자 유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청신호였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용했는데요. 이번 3분기 신제품 업데이트가 없었고 하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13% 하락한 71억 7천만 달러로 이제 전망치보단 낮았습니다. 맥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라인을 좀 맥으로 집중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시에 좀 프리미엄급 제품 수요가 높다는 점도 시장에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에는 UI에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기존의 이 노치 형태를 버리고 좀 새로운 이용자 환경을 만들면서 프로 모델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본 모델, 프로 모델 가르는 차이가 많지 않았고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이 비중이 나눠졌다면 이번에 이제 프로에 거의 70% 가까이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이런 설문조사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평균 판매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애플이 지난 9월에 내놓은 게 뭐냐? 애플 워치 울트라라는 프리미엄급 모델이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처음 출시한 프리미엄급 애플 워치예요. 근데 이게 사실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애플에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루카 마이스트리 애플 CFO가 공급적인 제약 상황을 말하면서 이제 아이폰 14 프로도 공급 제약이 있다. 수요 너무 높은데 공급 제약이 있고 그리고 애플 워치 울트라도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이 공급 제약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거 발표하는 과정에서 애플 워치 울트라 수요 굉장히 높아. 이런 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애플 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쓰는 워치와 다르게 뭐 굉장히 전문가용이 많이 탑재됐단 말이에요.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게 이제 수심 같은 것들을 측정해주는 앱부터 시작해서 조난 시에 이렇게 바로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또 길을 잃었을 때 산에서도 내비게이트를 다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게 전문가용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걸 시장을 처음 가늠하는 지표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군은 전반적으로 선방을 했어요. 근데 서비스 수익은 좀 주춤했습니다. 전년 동기 이제 5% 상승한 191억 달러에 기록해서 좀 시장 전망치보다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애플 측은 설명했냐면 서비스 부문 매출 둔화는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게임 시장의 둔화 그리고 강달러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 그래서 애플 측이 이제 강달러의 영향이 거의 뭐 10% 가량의 그런 손실을 좀 만들었다고 해요. 매출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애플이 서비스 수익 관련해서 최근에 구독료를 1달러씩 인상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이제 OTT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랑 또 애플 뮤직에서 이제 구독료를 1달러씩 올렸는데 과연 이게 소비자들을 더 늘리고 장기적으로 수익성 강화로 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4분기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기 실적을 뜯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너무 잘했어 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방을 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4분기 여기도 중요한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맥에 대해서는 좀 애플 측이 힌트를 줬어요. 아무래도 4분기인 홀리데이 시즌에는 이번에 맥 제품의 수요가 이만큼은 못할 거다 하고 미리 이제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시장이 기대치를 내려놨을 텐데 이 이상으로 얼마나 좀 호재가 있을지 그것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지금 최근 중국의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약 30만 명의 그 노동자들이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격리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격리 가운데 이제 계속 그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격리 상황이 계속되고 실제로 뭐 이런 음식 같은 것도 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말 상황이 이제 한계치에 이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막 엑소덕스 현상을 일으키고 막 걸어서 여기를 탈주하고 이런 풍경이 이제 좀 뉴스에 나오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걸로 이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1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이 출하량이 한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스콘 측은 이제 여기가 이제 아이폰 14 글로벌 생산 기지다 보니까 이 생산 기지를 좀 다른 데 분배해가지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 출하량 감소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지금 수요는 굉장히 높은 축이다 보니까 출하량이 관건인데 여기에 얼마나 이제 반영이 되고 타격을 피해갈지 이 부분이 이제 애플이 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환영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